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7%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20대에서 60대까지 선호도 1위였고 김문수 장관은 70세 이상에서만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군 중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6%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7%로 바로 뒤를 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 홍준표 대구시장 6%,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김문수 장관은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후보군에 들어갔는데 연령별로 70세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 울산, 경남과 대구, 경북에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다만 청년층인 2030 세대는 아직 누굴 지지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다른 세대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그럴 수 있느냐라는 좀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후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후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김문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 체제하에서 혜택을 많이 본 분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난 2년 한 8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방어하고 그 입장을 대변을 했단 말이에요. 내란을 일으키고 탄핵을 당한 대통령을 옹호했다. 그 사람이 과연 합리적인 중도, 보수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외연 확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오게 되면 무난히 민주당이 이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상당히 지지를 받고 예, 있거든요. 오늘 MBS에서도 이게 잘 나왔더라고요. 14%가 나왔더라고요. 예, 네. 김문수 같은 사람이 대통령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어떤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드물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강렬한 극우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어떤 과대대표 되는 그런 게 것 좀 같아요. 있는 면이 있죠. 김문수 나와봐요.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이지 않아. 일반인이 봤을 때는 아니 나 농담이 김문수 아니고 이긴다. 지금 관등 성명 요구. 국민의힘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왜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기냐? 전체적으로 범보수가 범진보를 이긴다는 얘기죠. 지금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기는 이유는 뭐냐? 윤석열을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이재명 얘가 더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범보수가 진보를 전체적으로 압도해서 윤석열이 요놈만 딱 빼내면은 사실 보수는 당분간 진보한테 질 수가 없어 선거에서. 홍준표하고 이재명은 이제 심판이 진행 중이지만 여야의 잠재적 대권 주자들은 일찌감치 몸풀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아직 절대 강자가 없는 여권에선 김문수 장관의 선전이 눈에 띕니다.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숫자가 올라간 건데 경선의 벽과 본선 경쟁력을 모두 신경 써야 하는 경쟁 주자들의 고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공개된 KBS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지율 14%로 다른 여권 주자들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보인 강경한 태도에 보수층 지지가 몰린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보수층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다만 중도층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본선에선 이 같은 강점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것을 자백하지 않고 그렇게 버티시고 막 정기 고문 그때의 기억이 눈에 지금 선합니다. 그때 참 젊은 시절에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열적이시고 그리고 자기 확신이 강하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잘 안 맞을 것 같은 정당 안에서 적응해서 성공하시는 그런 집념 이런 거 제가 배워요. 그것도 우리로서는 좋은 현상이죠. 6070을 중심으로 그래 뭉쳐주면 좋은 현상이죠. 지역에 자꾸 보수가 올라가면 결집하는 게 뭐 중도층에서 많이 김문수 후보가 갑자기 대한민국 정치권에는 소위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권 인사들이 보수로 전향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고 때로는 진보 진영과 노동계로부터 변절자 않은 비판을 듣기도 합니다. 특히 현재는 태극기 극우로 불리던 김문수 장관은 과거 진보 진영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청년 김문수는 노동자 전태일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고 노동자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1970년대 서울대생 김문수는 대학생 신분을 숨긴 채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하며 파업을 주도하는 등
노동운동에 온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군부 독재 시절로 김문수는 노동운동과 민주항쟁 과정에서 2차례 구속되었고 학교에서는 2차례 제적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문수의 파란만장한 노동투쟁은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수많은 후배들로부터 흠모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당시 김문수의 연설 내용을 그대로 적은 필본이 돌아다니곤 했는데 그의 연설문을 돌려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수많은 대학생들은 그를 따라 위장 취업을 통해 노동운동에 뛰어들기도 했죠.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는 과장된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당시의 김문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동지로 지내던 시절의 김문수는 전설이었다. 운동권의 황태자이자 하늘 같은 선배였다. 노회찬 전 의원은 김문수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교도관들이 말하길 수만 명이 교도소를 다녀갔지만 김문수처럼 전투적이고 못 말리는 정치범은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노동운동권에서 활동했던 시절 김문수의 지략이나 근면 성실성 그리고 전투성은 참 대단했어요. 그러나 김문수는 보수여당의 국회의원으로 대변신했고 현재는 극우의 아이콘이 되는 등 과거와는 180도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를 지켜본 과거 동지들은 김문수에 대해 노동운동을 배신한 변절자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김문수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잊혀진 계절이다. 과거 학생운동의 황태자였던 김문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김문수는 연계할 수 없다. 1980년대 김문수의 동지였던 유시민 작가는 김문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김문수와 과거의 김문수를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 노동운동권의 상징이었던 김문수는 어쩌다가 극좌에서 극우로 전향한 것일까? 빼려고 그래. 에이, 김문수는 상대도 안 돼. 예. 박지원 의원도 그런 이야기 하고 예. 있죠. 그리고 오히려 환영이야. 재판 큰 예. 문제 안 돼. 저는 큰 코 다칠 일입니다. 왜? 그래요.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 미국 공화당은 그랬습니다. 에이, 트럼프가 또 도전해 안 돼. 우리에겐 디센티스가 있어. 플로리다 주지사거든. 아니야, 무슨 소리야. 최초의 미국 여성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니키 헤일리도 있어. 잽도 안 되죠. 결과적으로 뭐냐. 보수 지지층들은 그래, 우리 밀리지 않고 바이든이든 해리스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트럼프야. 트럼프밖에 없어. 막 밀어붙이게 되거든요. 선거가 되면요. 김문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보수라고 하는 세력 내에서 김문수를 녹여 넣어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선거를 아는 사람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민주 하나 공개하면 지지율 바로 떨어지는데 그거는 필요할 때 지금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그래요. 무슨 약을 먹고 있어요. 그 대선 출마할 수 없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출마할 수 없어요. 김문수 여러분 나는 김문수 진짜 싫어요. 왜냐하면 약을 먹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명예훼손 왜냐면 될수 있기 이건 때문에. 그냥 개인 생각이니까. 팩트 하나 공개하면 지지율 바로 떨어지는데 그거는 필요